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로 둘러싸인 초고층 빌딩의 31층. 넥스트 젠테크 본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을 이끄는 선두 기업이다. 한서연은 정장 치마에 주름을 정돈하며 조심스럽게 대표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려오는 단호한 목소리가 허락을 주자 그녀는 두 손으로 쟁반을 들고 들어갔다. 대표님, 회의용 커피 준비해 드렸습니다. 강지훈 대표는 시선을 들지 않고 노트북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최근 언론에서 AI계의 천재라 불리는 인물. 날카롭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서연 씨.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내가 아까 말한 프레젠테이션 시안. 색상 확인했어요? 서연은 조금 당황한 듯 대답했다. 네, 대표님. 빨간색 강조 부분도 수정했고. 빨간색. 강지훈이 냉소를 머금으며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게 빨간색으로 보여요? 이건 다홍색입니다. 톤 차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만들어요? 서연은 쟁반을 조심히 책상에 내려놓고 모니터에 고개를 기울였다. 죄송합니다. 제 노트북에선 그렇게 보였는데. 당장 색감 테스트부터 다시 받으세요. 내일이면 국방부 자문단과의 1차 미팅인데 이런 수준으로 나가면 회사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대표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서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며 속삭이듯 주고받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대표 또 폭발했네. 저 비서 진짜 오래 못 버틸 듯. 너무 멍청해 보여.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탕비실로 향했다. 그녀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조용히 세원두를 갈았다. 기계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그녀는 무심코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작고 여린 표정이 아니었다. 눈빛은 차가웠고 입꼬리는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러나 바로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다시 어리숙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 회사의 메인 보안 경고등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지하 주차장 출입문이 강제로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6명의 남성들이 빠르게 건물로 진입했다. 그들의 동작은 군인처럼 훈련되어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권총이 들려 있었다. 31층 넥스트 젠테크 본사 사무실. 직원들이 점심회의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갑자기 비상문이 박살났다. 모두 엎드려. 선두에 선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움직이면 오늘이 제삿날이다. 비명, 책상 밑으로 숨는 직원들, 엉망이 된 회의실, 컴퓨터가 부서지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훈은 대표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당신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를 발견한 조폭 중 한 명이 웃으며 다가갔다. 강지훈 대표님. 드디어 만났네. 반도체 원본. 그거 어딨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나가. 그 순간 남자는 강지훈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좋아. 말 안 하겠다는 거지? 그가 파이프를 높이 들던 순간 구석에서 손을 든 한 사람이 말했다. 저기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화장실 좀. 너무 아파서. 조폭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지금 화장실 타령이야? 여기가 니네 집이야? 제발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옆에 있던 부하가 말했다. 형님, 그냥 보내줘. 말 듣는 척하는 게 낫죠. 좋아. 따라가. 딴짓하면 바로 끌고 와. 한서연은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다. 조폭 한 명이 그녀를 따라가며 문 앞에 기대어 하품을 했다. 하지만 몇 초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서연은 뒤돌아서며 순식간에 팔꿈치를 상대의 명치에 깊이 박아 넣었다. 그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기절했다. 서연은 그의 손에서 파이프를 뺐고 조용히 복도로 돌아왔다. 회의실은 아직도 아수라장.
서연은 파티션 뒤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분석했다. 조직력 없음, 타기 든 대표, 무기는 제한적. 자신이 싸워야 할 이유는 단 하나. 지훈을 살려야 한다. 그녀는 책상 위의 연필통에서 날카로운 펜 하나를 뽑아들었다. 다른 손엔 쇠파이프. 3명의 조폭이 강지훈을 포위하고 있는 순간 서연이 튀어나왔다. 첫 번째 남자에게는 펜이 이마를 향했고 두 번째는 그녀의 발차기에 벽에 부딪혔다. 마지막 남자가 권총을 꺼내려는 순간 창문이 동시에 산산조각 났다.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남성들이 밧줄을 타고 들어왔다. 그들과 함께 나타난 중년 남성. 차가운 눈빛을 가진 그가 대표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전원 제압 완료. A조 투입 종료.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임무 수행 수고했다. 요원 한서연. 지훈은 멍한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의 앞에 있던 멍청한 신입 비서는 이미 없었다. 그 자리엔 냉정한 특수요원이 서 있었다. 회의실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조각과 파손된 사무기기가 흩어져 있었고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구석에 웅크려 있었다. 특수요원들이 침입자들을 하나하나 제압해가자 상황은 빠르게 진정되었다. 조폭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총기는 수거되었으며 몇몇은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나갔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한서연. 지금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입 비서의 정체.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비서실의 막내가 아니었다. 강지훈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 뭐지?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제야 다가오는 중년 남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A조 국장, 오민철이었다. 요원 한서연. 대중 앞에서의 정체 노출은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상황상 외외로 처리하겠다. 상황 종료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민철은 작게 한숨을 쉬며 강지훈에게 고개를 돌렸다. 강지훈 대표님. 당신의 회사가 가진 기술은 단순한 상업용이 아닙니다. 이 반도체 원본이 유출되면 대한민국 전체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얼떨떨한 얼굴로 되물었다. 뭐라고요? 이게 군사 기술이었습니까? 아직 시제품이지만 이미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A조가 개입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테러도 국가 기밀을 노린 조직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단순한 갱단이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오민철은 짧게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부터 요원 한서연은 대표님을 24시간 밀착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보안 접근 권한은 제한됩니다. 대표님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서연을 바라보았다. 혼란스러움과 배신감,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럼 당신, 처음부터 날 감시하러 들어온 겁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건 됐어요. 지훈은 말을 끊고 등을 돌렸다. 다 필요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던 거군요. 그의 뒷모습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세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오민철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대표, 절대 믿지 마라. 그 역시 감시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날 오후, 언론은 이미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다. 넥스트 젠테크, 국방기술 유출 시도. CEO 강지훈,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고 대중의 관심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회사 주가는 급락했고 주요 투자자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몇몇 임직원들은 조용히 사직서를 책상 위에 놓고 떠났다. 지훈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가장 촉망받는 청년 CEO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등을 돌린 상태였다. 그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는 서연. 둘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말 한마디조차 쉽게 꺼낼 수 없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정말 그 기술이 그렇게 위험한 거였나요? 네, 북한과 중국, 심지어 미국까지도 탐낼 정도로. 난 그냥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상업용 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무지가 타겟이 된 이유입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서연 씨, 당신 본명이에요? 아니요. 그럼 진짜 이름은 뭐예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이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럼 적어도 이건 알려줘요. 날 지키는 건 명령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그 질문에 서연은 눈을 피했다.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연은 본부로부터 새로운 임무 문서를 수신받았다. 파일 이름은 단순했다. GHNet, Activate Phase 2. 그녀는 파일을 열지 않은 채 노트북을 닫았다. 그 순간 한 장의 사진이 책상 위에 떨어졌다. 사진 속 인물은 군복을 입은 남성. 도진우. 그녀가 3년 전 임무 중 잃어버린 연인이자 팀 파트너였다.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고 행동은 신중했다. 하지만 마지막 임무에서 그들은 본부로부터 구조 요청을 거절당했고 결국 진우는 총탄에 쓰러졌다. 그들을 포기한 사람. 바로 오민철이었다. 서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우아, 이번엔 나 혼자라도 끝을 볼 거야. 그녀는 조용히 총기를 닦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단순한 보호 임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넥스트 젠테크의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강지훈 대표 해명하세요. 라는 외침이 연달아 터졌다. 보안 요원들이 이들을 제지했지만 이미 회사는 세상의 조롱과 의심 속에 놓여 있었다. 강지훈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수트 상의는 벗은 채 소매를 꺾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전화기 옆엔 사직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그래프가 모니터에 떠 있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히 느끼지 못했다. 보호자인가, 감시자인가, 혹은 공범인가. 지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 떠났어요. 남은 건 나와 당신뿐이네요. 서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그렇다고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회사는 사실상 해체 직전입니다. 그래서 도망치시겠습니까?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끝까지 남을 겁니다. 나만은 이 기술이 왜 만들어졌는지 잊지 않았으니까.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 기술 왜 개발하신 겁니까?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북한의 EMP 위협이 심해졌을 때 우리 국방부는 AI를 활용한 반도체 방어 기술을 요청했어요. 단순히 속도가 빠른 칩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자는 취지였죠. 나는 그게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오민철 국장이 보낸 보고서를 검토했다. 거기엔 충격적인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 10년 전 강지훈은 한 벤처 투자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 투자사는 이후 고스트 네트워크와 연계된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고 그를 통해 유출된 몇몇 기술들이 제3국의 민간 방산업체로 넘어간 정황이 있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만 타이밍이 있었다. 그녀는 차라리 반대로 물었다. 도진우 요원을 아십니까? 지훈은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는 3년 전 작전 도중 적지에 고립되었고
결국 전사했습니다. 그를 버린 건 지휘부였죠. 오민철 국장 포함.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 이후 난 명령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느끼는 불완전한 충성심과 깊은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번엔 당신이 선택할 차례 아닐까요? 누구를 믿을지, 무엇을 따를지. 그 말에 서연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특수 채널, 비상 호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건물 옥상. 외부와 차단된 통신 채널로 오민철 국장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요원 한서연. 지금 즉시 보고하라. 강지훈의 반응은?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협조적입니다. 탈출 시도나 의심스러운 행동은 없습니다. 좋다. 그런데 최근 보고서 열람 기록이 있더군. 서연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진우 요원 관련 기록 말입니다. 확인차 열람한 것뿐입니다. 오민철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 감정, 다시는 작전 중에 개입시키지 마라. 이번 임무도 실패하면 넌 다시 현장에 못 돌아간다. 영상이 종료되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이제 확실해졌다. 자신은 믿고 따르던 상관에게도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지훈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모니터 앞에서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서연이 물었다. 지훈이 화면을 가리켰다. 이메일 로그를 분석했어요. 누군가 사내 네트워크를 우회해서 외부와 연결을 시도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정, 우리 보안팀 실장 겁니다. 장석태.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당신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 아닌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보다 증거가 필요해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 증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요? 당신 임무는 나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은 명령 위반 아닙니까? 서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정확히는 지켜보는 것이 임무입니다. 제가 뭘 보느냐는 제 판단이죠. 지훈은 그 말을 곱씹듯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이엔 여전히 경계가 있었지만 그날 이후 그 경계는 아주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 장석태. 강지훈이 가장 믿었던 사람 중 한 명이자 넥스트젠테크의 정보보안 실장이었다. 그는 항상 말수가 적고 꼼꼼하며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로그가 맞다면. 지훈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석태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서버 백업본을 주기적으로 외부 IP로 전송해왔어요. 그중 일부는 삭제 흔적까지 있습니다. 한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로그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은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였고 보안망을 뚫은 흔적들을 정리했다. IP 주소들 중 2개는 싱가포르, 하나는 터키를 통해 라우팅됐네요. 명백한 위장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스트 네트워크의 자금 흐름과 연결된 서버입니다. 우리 국정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리스트인데 지금 여기에 떠 있어요. 지훈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장석태는 그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가 아직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출근 체크가 되어 있어요.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직접 확인하죠. 서연은 그의 팔을 잡았다. 안 됩니다. 지금 직접 대면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는 이미 우리 움직임을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를 미행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에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무실에 남아 움직임을 감지하고 저는 현장으로 갑니다. 그날 저녁, 장석태는 야근을 핑계로 퇴근 시간을 넘겨 사무실을 나섰다. 서연은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놓치지 않고 조용히 뒤를 따랐다. 그는 회사와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 건물이었다. 서연은 차량 몇 대가 이미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 옥상에서 망원 카메라를 꺼내 감시를 시작했다. 그곳엔 낯선 남자들이 있었다. 서류 가방, 무전기, 노트북, 그리고 그녀가 본 적 있는 얼굴 하나. 그 사람. 서연은 카메라 줌을 조정했다. 그 남자는 분명 과거 작전 중 도진우가 총에 맞기 직전 적진에서 지휘하던 인물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남자는 장석태와 악수를 나눈 뒤 가방 하나를 건넸다. 현장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내부 유출이 아니야. 이건 계획된 거래야. 그 순간 그녀의 무전기에 신호가 들어왔다. 서연 요원, 현재 위치 보고. 본부에서 위급 상황 발생. A조 일부 인원 경로 이탈 확인. 오민철 국장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무전기 꺼야겠군. 그녀는 무전기를 조용히 껐다. 이번만큼은 국장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차량 번호를 모두 촬영하고 현장 사진을 저장한 뒤 조용히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훈과 함께 비밀 회의실에서 자료를 공유했다. 지훈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 사람이 당신이 말했던 진우 요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인물인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현장에 있다는 건 고스트 네트워크의 실체가 더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도 그 손이 뻗어 있다는 뜻이죠. 지훈은 한 장의 문서를 서연에게 건넸다. 이건 장석태의 이메일 서버에서 복구한 자료입니다. 보안이 심하게 걸려 있었지만 겨우 하나 복호화했어요. 문서 제목은 고스트 플랜 3K. 내용은 단순했다. 넥스트진 AI 반도체 동남아 중계 중동 목적지 실전 적용 테스트. 그리고 그 아래엔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다. 성공 시 대한민국 방어체계 무력화 시간 6분 12초. 서연은 손가락을 쥐어짜듯 움켜쥐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 전체를 뒤흔드는 테러 계획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국정원 내부도 믿을 수 없어요. 오민철 국장도 의심해야 합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그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의 편입니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의 편이에요. 국가, 조직, 상관, 그 어떤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처음으로 진짜 의미의 동료가 되었음을 느낀 순간이었다. 서연은 파일을 USB에 옮기며 말했다.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장석태가 오늘 오후 본사 보안 서버에 접속할 예정입니다. 그걸 막지 못하면 모든 정보가 날아갑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제가 현장에 갑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가장 방심하니까요. 서연은 반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단호했다. 당신은 백업 경로를 확보해 주세요. 만일에 대비해서.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3시. 장석태는 평소처럼 서버실로 향했다.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를 따라갔고 그 안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서버실 내부. 정적 속에 흐르는 미세한 긴장감. 석태야.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장석태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눈빛엔 더 이상 동료애나 후회는 없었다. 당신이
기술을 너무 가볍게 여긴 그 순간부터 그의 손이 천천히 안주머니로 향했다. 그러나 지훈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 손, 움직이면 끝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서버실 천장 구석엔 작은 CCTV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다. 그와 동시에 A조 요원들이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그들의 복장은 기존 국정원의 것이 아니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건 A조가 아니야. 그녀는 재빨리 무기를 챙기며 말했다. 지훈 씨,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요.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서버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눈앞에 선 장석태와 문을 열고 들어온 무장 요원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들의 복장은 A조와 유사했지만 희장은 달랐다. 무릎에 달린 고스트 마크. 그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었다. 지훈 씨, 지금 당장 나와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다. 그들은 국정원 요원이 아니에요. 고스트입니다. 그러나 이미 출입문은 자동 잠금되었고 통신은 차단되었다. 요원들이 총을 겨누며 포위했다. 장석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우린 단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 더 이상 국경에 갇히지 않는 기술, 전쟁을 막는 기술 말이야.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배신의 이유야? 국가를, 동료를, 나를 버린 게 다 더 나은 세상 때문이었어? 넌 몰라. 그 기술이 가진 힘을, 그 힘이 누군가에게만 독점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 힘을 왜곡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킬 책임이 있는 거고. 순간 총격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옆으로 몸을 던졌고 서버 뒷면의 보호판을 열어 긴급 배선 장치를 당겼다. 경보음이 울렸고 제한되었던 통신망이 일시적으로 복구되었다. 옥상에서 대기 중이던 서연은 바로 움직였다. 통신이 다시 연결된 것을 확인한 그녀는 낙하 장비를 착용하고 빌딩 외벽을 타고 내려갔다. 서버실 28층. 총성과 함께 조명이 깜빡이고 서버들이 연달아 전원이 나갔다. 지훈은 방탄 캐비닛 뒤에 몸을 숨기며 무전기를 외쳤다. 서연 씨, 지금 진입해요. 혼자선 버틸 수 없어요. 그 순간 천장 일부가 파괴되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줄을 타고 내려온 서연이 연막탄 사이를 가르며 착지했다. 양손에 단단히 쥔 전술 권총.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적을 향하고 있었다. 강지훈 보호 시작합니다. 그녀는 짧게 말하고 두 발을 정확히 발사했다. 한 명은 어깨, 다른 한 명은 허벅지를 맞고 쓰러졌다. 혼란 속에 장석태는 USB를 들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서연이 그를 막아섰다. 그걸 내려놔요. 서연 씨, 아직도 그 조직에 충성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우를 죽게 놔뒀어. 그들도, 당신도 다 속은 거야. 그 말에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래, 난 그들 믿었고, 널 믿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아. 그래서 직접 판단하고, 직접 막는 거야. 장석태는 비웃으며 USB를 바닥에 내던졌다. 늦었어. 이미 데이터는 전송됐어. 지금쯤 중동에선 이 기술로 만든 드론이 테스트 중일 거야. 그 순간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USB를 들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 안에 백업 경로가 들어있을 거야. 끝내야 해, 여기서. 그는 서버 메인 패널에 USB를 꽂고 자포 코드를 입력했다. 시스템 경고가 울렸다. 5분 후 보안 프로토콜 작동. 모든 메인 칩 파괴 예정. 장석태는 경악했다. 미쳤어? 이걸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알아?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다시 만들면 돼. 하지만 이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그땐 아무도 못 막아.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다. 이제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내가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지켜줘야 해요. 서연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고스트 요원들에게 총을 겨누며 외쳤다. 모두 손을 들어. 이 공간은 이미 국정원 보안망에 생중계되고 있어. 저항하면 살아나갈 수 없어. 요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 틈에 지원팀이 도착했다. 제압, 체포, 압수. 모든 것은 단 4분 만에 마무리되었다.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하고 칩 1차 샘플들이 자폭되며 내부 회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제 고스트가 원하던 기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 후 강지훈은 언론 앞에서 정식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다시 개발될 것이고 이번에는 더 안전하게, 더 공정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한서연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정원 본부에서도 떠났다. 그녀의 탁자 위엔 도진우의 사진 한 장과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USB를 노트북에 꽂자 짧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진우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었다. 서연아,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난 어쩌면 돌아가지 못했겠지. 하지만 내가 진실을 보게 된다면 부디 그 진실 위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복수도, 죄책감도, 그 어느 것도 널 집어삼키게 하지 마. 영상이 끝나고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으며 속삭였다. 진우아, 이제 나 자신으로 살게. 누구의 명령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의 이름으로.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거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아직도 무전기 하나와 총기가 남아 있었다. 세상은 잠시 조용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